자, 이제 3학년 1학기 우리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그 이제 3학년 1학기 내용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단히 좀 보면은 그 라이트센 여러분들 다 샀죠? 거기에 이제 차례 목차를 보면은 맨 처음에 제곱근과 실수. 우리 이건 내 실수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제곱근이라는 게 사실 이제 무리수, 대부분 이제 무리수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리수까지 배우게 되면은 이전에 배웠던 유리수와 합쳐져서 포함해서 이게 이제 실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복수수라는 거, 이제 실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범위에 이제 허수를 이제 포함한 그걸 이제 복수수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배우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제 허수가 좀 포함되긴 하지만은 실수까지만 알면은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범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체계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식의 곱셈.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를 하죠.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학기 때 이제 수학상,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공통수학 1으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는데요. 공통수학 1. 뭐 이름은 바뀌지만 내용은 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식들, 그리고 그 식들을 막 조작하고 변형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막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연습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다른 추가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뭐 고2, 고3 올라가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거를 이제 충실히 공부해서 하더라도 쭉 문제를 풀었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야. 정작 어려운 거는 다 해결해 놓고 마지막에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또는 계산해서 그 식을 정확히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해석하지 못해서 답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공통수학 1 또는 뭐 수학상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전체적인 아주 기초를 쌓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그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봐도 돼요. 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것부터 이제 식들을 이제 더 복잡한 식들을 이제 곱하거나 또는 이렇게 분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조작하는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1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서부터 이제 2차식이 등장을 하는데, 2차식을 1차식에 이제 곱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배우는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2차식이 있는데,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퀄 0이잖아? 우변이지 0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0일 수도 있고, 즉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요 각각에서 이제 x 값이 얼마다, 뭐 x 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거거든요. 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지.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지만 2차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3차 방정식은 세 개예요? 맞아요. 4차 방정식은 4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단원에서 2차 방정식을 하고,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은 또 2차 뭐가 나와야 될까요? 2차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배우고, 여기서부터는 특히 이제 이전에 배웠었던 1차 함수하고 구별이 되는 게, 얘는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을 이제 다루는, 분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직선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건 하지 않아. 그거는 이제 2차든 3차든 다 이제 곡선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딱 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를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순간의 점에서의 이렇게 기울기, 요게 이제 결국 이제 접선의 기울기이고 나중에 배운 요걸 이제 미분계수라고 해요. 미분계수. 여기 이제 미분한다는 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런 식, 그런 함수, 그걸 이제 도함수라고 하거든요. 미분계수, 즉 기울기가 딱 나오게 하는 그런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는데 요 함수에서부터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그걸 이제 미분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해야 나중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리고 이제 특징, 성질들, 그래프의 형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요 제곱근 또는 이제 무리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줬지. 요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무리수가 이제 등장한 배경 또는 이제 제곱근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이야. 두껍죠? 이게 이제 예전 교육 과정에서 3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개념원리 3학년 2학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2학년 2학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3학년 2학기 분량이 되게 많았어. 지금은 3학년 2학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1단원이 삼각비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삼각비 이런 거고 2단원이 원이에요. 3단원 통계 파트, 표준 편차 분산. 거기가 좀 이상하게 나도 처음에 흑백으로 했는데 흑백으로 해서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칼라로 했는데도 칼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돼요.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불러줄게요. 쌤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그 약간 날려버렸지?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3학년 2학기가 처음에 통계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왔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좀 3학년에 나오는 게 좀 맞는 게 이제 이게 지금은 2학년 2학기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지.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달문보다 훨씬 쉬워. 그런데 왜 3학년에 나왔냐면은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오거든. 그런데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요 무리수를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때는 사실 이런 거를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 그러면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 예제곱이니까 x제곱은 그냥 2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이 2면은 여기서 x는 2의 제곱근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요 값은 이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x는 이제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3학년 1학기 때 요 무리수 또는 제곱근을 배운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2학년 2학기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게 되고, 그래서 상당 부분 내용이 많이 빠져요. 상당히 빠져. 그래서 요 3학년 옛날에 3학년 2학기 때에는 3학년 2학기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2학년 2학기 거보다 훨씬 많아. 좀 피타고라스 정리의 도형의 응용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요. 2학년 2학기 때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양도 더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로 삼각비 또 배우고, 거기에다가 또 원 또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때 되게 이제 할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게 3학년 2학기 내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원도 옛날의 원이 아니야. 여기서도 그 어떤 비례관계 같은 게 좀 많이 내용이 빠졌고 해서,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서 이제 빠졌죠. 그래서 더 좋은 게 3학년 2학기는 좀 빨리 끝내버리고 고등학교 선행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 요새 기말 보고 선배들 보니까 다 계속 영화 보고 막 그 보니까 뭐 맨날 놀고 뭐 뜨개질 한다는데, 망포중학교 애들은 수학 시간에 뜨개질한데, 뜨개질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천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때 3월 달에 이제 보는 이제 학력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푸는 연습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 서천중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고1 올라가서 3학년 3월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보는 이거는
아직은 고등학교 진도를 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시험 전범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연습을 하는 거지. 3학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3학년 범위가 좀 많지. 1학년 건 좀 더 이제 기초적인 단계니까 3학년 거에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요 어렵게 나오는 게 원하고 1차 방정식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그건 이제 쉬우니까 오히려 2차 방정식이 더 많이 나오고 얘하고 2학년 2학기 때 외우는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더라고.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렵게 나와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약간 그런 거 경우의 수 말고 저런 거 있잖아요. 막 반복해가지고 패턴 구하고 그런 게 제일 쉬웠는데 사고력 수학 문제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재미있지. 재미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다뤄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무리수 또는 이제 제곱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 그런 걸 좀 공부를 2학년 2학기에 뭐 어렵다는 얘기들 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중3 3학년 전체 중에서 2학년 2학기가 가장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닮음과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여기 삼각비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요게 이제 3종 세트야. 평면 도형을 다루고 분석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이제 도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이제 평면 도형 문제들을 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맨 마지막 단원 이제 원 다룰 때는 이 원이 그냥 이제 원의 뭐 그냥 반지름 넓이 뭐 원주 이런 것만 구한다 그런 게 아니야. 요 안에 뭐 삼각형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각형이 들어가기도 해서 요 안에서 이제 뭐 각을 다루기도 하고 삼각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닮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기도 하고 뭐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마지막 3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닮음보다는 사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좀 더 쉬운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요것만 이제 외우면 되지. 사실 이제 결론은 맞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이 A고 얘가 B고 그럴 때 자, 따라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왜 안 따라해? 다시 한번.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요. 괜찮아. 자, 그래서 뭐 결론은 간단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 또는 두 변의 길이를 할 때 이제 나머지 한 변을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A, B 보통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가 이제 C라고 했을 때요. 빗변의 길이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는 이제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제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발견을 했다는데 피타고라스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이제 제자들이 발견을 한 거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증명도 이제 되게 많은데 우리는 유클리드가 증명한 거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였어.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여기가 아니 이거보다는 그냥 아까 그걸로 예를 들어 봅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요 변의 길이가 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걸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 길이를 뭐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은 1 플러스 1,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x제곱이 이제 2가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x가 도대체 뭘까?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수라는 건데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수라는 건데 그렇지. 이제
그럼 이런 숫자가 도대체 있느냐? 그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유리수의 완결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숫자들은 다 유리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유리수가 이제 완결적인 숫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약간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슨 이제 약간 광신도 같은 뭐 좀 그런 분위기였대.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유리수의 지금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그 당시에서는 뭐 수학자들이 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우리 학파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아주 어떤 교리같이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지.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유리수로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유리수가 아주 완결적인 그런 이제 수체계여야 되는데 이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리수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유리수가 지금 이제 그 안에 이제 정수가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소수 중에서도 이제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 이제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다 유리수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었지. 그런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얘는 이 x는 1.414 얼마 뭐 끝없이 나가요. 그런데 아니 순환소수 아니야. 1.414 무한소수인데 이 숫자가 뭐 그냥 제멋대로 원주율처럼 막 숫자가 이제 제멋대로 나가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냐? 우리가 뒤에 이 제곱근표가 이제 보면 있어요. 이제 3학년 1학기 책에는 다 맨 뒤에 보면 이제 제곱근표가 있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책은 맨 뒤에 보면은 삼각비표 책이 있어. 이는 어디서 찾아야 되면은 왼쪽에 2.0에서 찾으면 돼요. 2.00. 딱 1.414까지만 나와 있네. 여기도. 원래는 더 긴데 너무 길게 쓰면은 좀 어려우니까.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 때는 근데 좀 알아두면 좋긴 해. 몇 가지 정도면. 한 루트 2하고 루트 3하고 루트 5 정도만 대략적인 값을 기억해 두면 문제를 풀 때 좀 이제 편리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때는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왔네 둘 일세 맞다. 1.414 213 이렇게 나가요. 왔네 둘 일세. 그다음에 뭐 루트 3 같은 경우는 한치 세두고 한치 세두고 공이 맞나? 오고 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가고요. 루트 5는 요 5부터 시작해서 5, 2, 2, 셋, 여곱, 뭐 여일곱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사실 외우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배우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다 어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림한다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 1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1은 루트 안에 1을 제곱했을 때 루트 안 나중에 배우지만 루트 a의 제곱은 요게 이제 절대값 a가 되고 a가 양수면 그냥 a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어떤 제곱수가 들어있으면은 얘가 이제 루트 밖으로 이제 방탈출을 해서 그대로 a로 나오게 된다 생각하면 돼. 루트 3의 제곱은 그대로 이제 3이다. 즉 루트 9는 3인 거지. 차차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대표적인 제곱수들을 보면은 2하고 4하고 9. 그래서 루트 1은 그냥 1이고요. 루트 4는 얘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가 되고 루트 9는 3의 제곱이 되겠네.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사이에 지금 1과 4 사이에 2와 3이 있잖아요. 그리고 4와 9 사이에는 5, 6, 7, 8이 있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루트 여기에다가 이제 제곱근을 씌우면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지. 대략 1. 얼마 정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루트 3도 마찬가지고요. 루트 3도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 얼마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고. 루트 5부터 5, 6, 7, 8 이게 루트 씌운 루트 5나 루트 6이나 그치. 루트 9가 되어야 딱 자연수 값으로 3이 떨어지니까 정수로 3이 떨어지니까 이제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값이니까 루트 5, 6, 7, 8 같은 경우 전부 다 2. 얼마다 이렇게 이제 어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수점 이하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좀 이렇게 이제 외웠었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 지금 1.414, 213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대략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의 숫자인데 이거는 도저히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네?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뭔가 다른 수체계로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별도로 이름을 붙인 거지. 이거를 이제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이제 자연상수 2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 제자가 이걸 발견했다고 이걸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이런 x 값은 유리수로서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새로운 이제 주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자 이름이 추파춥스 추파춥스가 아니라 추파춥스와 좀 비슷한 이름이었어. 왜냐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중3 애들한테 이제 이거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름이 추파춥스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추파춥스 하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유리수의 완결성을 아주 이제 교리처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제자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는 우리 교단의 우리 학파의 이단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몰래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실제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였대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그 뭐 역사책에 그렇게 나오니까 수학책이나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사실로 믿어야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3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3학년인가 2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은 몇 가지 한번 예를 좀 들어봅시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성립하는 그런 상황들. 빗변의 길이가 10이고요. 여기가 5고 여기가 x예요. x는 얼마일까? 자, 빗변의 길이 제곱 10의 제곱은 얘 제곱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니까 즉 x제곱은 100 빼기 55, 2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75. 그럼 x는 그렇죠. x는 그런데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x제곱이 4다. 이런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나온 거다? 그러면 그치 2. 사실은 2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틀려. x는 뭐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2야. 왜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양수로 4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x제곱을 했더니 3이 나왔어. 이럴 때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1.73이 얼마 뭐 이런 이제 값이긴 한데 그게 이제 끝없이 가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자라고 해서 자 그럼 x는 뭐냐? 제곱해서 3이 되는 그 뿌리 도대체 3. 너는 도대체 얼마를 제곱해서 나온 거니? 그걸 거꾸로 찾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에 제곱하기 이전에 근본을 찾아간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다. 뿌리 근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자, 뿌리 근자가 영어로 루트잖아요. 루트. 영어로 루트인데 뿌리가 루트인데 여기서 이 알자를 약간 약간 이렇게 변형이 돼서 여기에 변형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다른가? 어쨌든 이 알자가 변형이 된 거래요. 그래서 요 3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이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의 제곱근 이걸 읽을 때는 x제곱은 3이다. 그럴 때 자, 이 x라는 거는 결국 3의 제곱근 얼마를 제곱해서 3이 나왔니? 그런 거라서
자,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 따라 읽어봅시다. x제곱이 3이면 x제곱이 3이면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치. 3의 제곱근은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앞으로 루트를 씌워서 x제곱이 5면은 5. 너는 도대체 뭐를 제곱해서 나왔니? 이것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막 정답을 쓸 때 예를 들어서 x 값이 아니고 아까 1x처럼 뒷면의 길이가 x일 때 그냥 루트 2 이렇게 써야 아니면 그거를 소수점까지 해서 1.4, 1.4 이렇게 그냥 루트만 쓰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루트 쓰라고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1.414 얼마 이렇게 나타내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여기 저기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있잖아요. 그게 x예요? 그렇죠. x제곱이 3일 때 이 x는 정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은 몇이에요? 그럼 3이지. x제곱은 3이고요. 아, x제곱이 3이잖아. 이게 일종의 2차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걸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최고 차수가 2인 거지. 물론 이게 중간에 1차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최고차가 여기 2차만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를 이제 방정식을 풀려면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요 3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같은 경우는 요게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된 거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한 번은 더해주고요, 한 번은 빼줘요. 자, 이것도 외워봅시다. 나온 김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외워보는 거. 어차피 3학년 1학기 걸로 배워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런 형태일 때는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서 곱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3은 이제 뭐의 제곱일까요? 3은 뭐의 제곱일까? 이걸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하려면은 앞에 지금 다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얘도 제곱 형태인데 이것도 제곱 b라는 숫자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지, 맞아요. 루트 3.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차피 이거 순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 그래서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한 번은 더해주고 x와 루트 3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0이면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은 얘가 0이거나 요 부분이 0이거나 요 부분이 0이거나 또는 둘 다 0일 수도 있고요. 수학에서는 그걸 이제 또는이라고 표현해요. 얘 또는 얘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x 플러스 루트 3이 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루트 3이 0이면 x는 그렇지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다.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x가 얼마 또는 얼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요? 그렇지. 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또는이라고 하면은 약간 양자택일이라는 느낌이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더 잘 거야. 뭐 학교에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또는 그냥 집에 있는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둘을 합하는 개념이야. 얘도 되고 두 개의 답을 모두 합하는. 나중에 이제 집합으로 말하면 이제 합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둘을 합한다. 얘도 되고 둘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x제곱 이퀄 3에서 제곱근이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x값이 얘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근은 이 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지? 그러면은 만족시킨다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제곱 이퀄 3에서 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곧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거꾸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는 거고 요게 대입했으니까 얘를 이제 성립을 시키니까 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도 3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루트에다 제곱을 하면은 도로 3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루트하고 제곱이 서로 약간 상쇄시키는 느낌이야. 3에서 루트를 씌워서 1.414 얼마로 됐는데 다시 제곱을 시켰더니 도로 3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약간 이 루트와 2가 쌤쌤이 돼버리는 거예요. 쌤쌤이 돼서 원상복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제곱을 했더니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요 3의 이게 몇 제곱일까? 3의 2분의 1제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제곱을 해주면은 지수법칙에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니까 도로 3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루트 3이라는 거는 3의 2분의 1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을 이제 배웠지만은 거기서의 지수법칙은 지수들은 전부 다 자연수라는 일단 제한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제한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아직은 3의 0제곱 이런 게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은 이 지수 0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아니지 1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숫자나 뭐 문자에 x의 0제곱도 1이고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자. 왜 그렇게 된지도 얘기했었고. 제곱? 이걸 다시 4제곱을 한다? 네. 그치? 그러니까 루트 3의 4제곱을 해도 9고 3의 2분의 1제곱에 4제곱을 해도 여기 2, 2는 4, 3의 제곱이 되니까 이제 9가 되는 거죠. 세제곱? 네. 세제곱은 이제 답이 제대로 안 나오지. 그래서 루트 3의 세제곱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루트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는 아니면은 뭐 지수로 쓰면은 3의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니까 3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다시 루트로 바꿔 쓰면은 이렇게 쓰게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지수 중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루트라는 게 2분의 몇 제곱이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3이라는 숫자에 3분의 1제곱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이게 2가 생략이 된 거야. 2를 생략을 시킨 거예요. 응? 뭐라고요? 왜 생략을 시켰냐고요? 지금은 아직 이런 걸 안 다뤘으니까. 이런 걸 안 배웠잖아요. 괜히 헷갈리잖아. 지금은 얘만 이 루트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3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면은 얘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요거는 여기에 루트 앞에 2가 이렇게 써져 있어서 2의 제곱근이고 요거는 3을 이렇게 써서 3의 세제곱근이고 얘는 3의 4제곱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통일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이지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면은 요 3을 세제곱한 거에 3의 세제곱한 거에 다시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2에 이제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 3하고 2분의 1은 약분이 안 되잖아.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은 막 이제 좀 선행으로 막 나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에 좀 이제 집중을 해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는 이유 자체가
그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거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뭐 가령 3차 방정식을 푼다면은 3차 방정식 뭐 어떤 게 있을까요? x 세제곱이 딱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제 3이다라고 하면요. 3은 좀 그렇다. 쉬운 걸로 8. x 세제곱이 이제 8이다. 정제를 거꾸로 한 거예요? 맞아요. 곱셈 공식의 이제 반대야. 그러니까 아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곱해서 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지워져 버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도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전개해버리면 돼요. 근데 워낙 이제 복잡한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들은 좀 패턴화해서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좋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인수분해 공식은 외우지 않으면 얘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기억을 해. 그 우리 이제 이왕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 게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일까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방법은 뭐 100가지가 넘는데, 그래서 하나만 딱 할게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유클리드의 증명법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바로 나오지. 근데 이게 꽤 어려워. 오히려 뒤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방법, 피타고라스의 방법, 가필드의 방법, 바스카라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요. 좀 더 간단하고.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설명할 때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증명해보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도 결과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맞아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다 증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은 딱 증명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딱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안에서 적용해서 해결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는 게 더 맞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요 피타고라스 방법이나 가필드의 방법이나 이런 걸 쓸 때는 약간 곱셈 공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써먹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유클리드 방법은 삼각형의 합동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변들을 연장 그래서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잘 그렸다. 이렇게. 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변의 길이를 a제곱 여기다 써놓을까? 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들을 달아놨더니 한 변이 a면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잖아요. 즉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a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 변이 b니까 여기는 b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c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거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왜요? 아니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고 한다면은 그 식에 의하면은 이거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증명이라서 식을 쓰는 거예요? 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뭐다? 얘 더하기 왜가 왜 얘가 되는지,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은지만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증명해 볼 수 있으면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해.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그림이 완전히 누더기가 돼 버려요. 그 이제 삼각형을 이제 여러 개를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따라와 줘야 돼요. 다른 색깔로 해주시는.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형형 색깔 도화지 같이 막 이렇게 돼 버려요. 저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A, B, C 기호를 좀 나타내고 씁시다. 여기를 A, B, C라고 하고요. 그리고 D, E.
성지가 과연 이걸 볼까? 봐야 될 텐데. BHG.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건데 증명을 위해서 A를 지나면서 요 FH의 수직으로, 즉 요 변들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 쫙 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증명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정사각형을 반띵을 해요. 이렇게 반을 나눠줘.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 얘가 요 부분과 같다. 요 BFM 요거 이름을 요거를 L이라고 할게요. BFML 사각형과 이제 넓이가 같다. 같은 색깔로 표현해 봅시다. 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즉 여기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이제 비슷해. 오른쪽에서도 요거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절반을 자르면요. 절반을 잘라서 그랬을 때 얘가 또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깐만요.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라 이거의 절반과 같아. 얘는 여기에 또 다시 절반과 같아요. 그러면은 2배 주면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리고 얘도 2배를 해주면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얘하고 여기도 이제 절반이 같아요. 절반이 이렇게 절반이 같아져. 얘하고 얘가 같아져요. 그래서 그럼 2배 주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넓이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얘와 얘를 더한 거는 요 부분, 이 초록색과 빨간색 부분을 다 합치면은 요 정사각형이 넓이가 되니까 결국 이제 같다.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왼쪽에서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등적 변형의 원리 알죠? 등적 변형의 원리. 평행선 사이에서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 삼각형 하나를 그려 볼게요. 그래서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에 이제 거리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일정하지. 그러면은 그때의 요 밑변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으면요. 밑변의 길이 높이가 일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시켜 가는 거야. 이 직각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뭐 이렇게 둔각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더라도 그치 넓이가 모두 똑같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 높이가 모두 똑같으니까요. 그걸 이제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알고 있어요? 이건 사실 초등학교 때도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다시 기억을 하세요. 등적 변형의 원리. 자,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모양을 이렇게 변형시키더라도 이 삼각형들의 넓이는 사실은 모두 똑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 자, 이게 좀 보면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꼭지점을 이 선을 따라서 쭉 끌어가도 이 꼭지점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끌어가도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 꼭지점을 여기까지 끌어갈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넓이가 뭐와 같다? 요 초록색 삼각형하고 요 파란색 부분이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끌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 선과 여기서는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꼭지점이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넓이가 똑같아져.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여기까지 끌어갈 거야. 여기를 이렇게 끌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걔네 둘이 합동이라는 거죠? 합동이야. 합동이 돼요. 합동이 돼서 넓이가 똑같아져요. 근데 딱 봐도 비슷해 보인다는 건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우선은 변이 자, 요 변과 요 변이 지금 요 작은 정사각형에 각각 한 변씩을 가지고 있지. 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삼각형의 요 변과 요쪽 파란색 삼각형의 요 변은 요 큰 정사각형에 한 변씩을 가지고 있지. 그래요. SAS 합동인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그 사이각 요각과 요각 요쪽이 요각이 같으냐? 네, 같죠. 그런데 같이. 왜냐하면은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여기도 직각이지. 그리고 얘는 겹쳐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점각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각은 90도 플러스 점이 되지.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각도 90도 플러스 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삼각형, 여기 파란색 요 삼각형과 보라색 요 삼각형이 SAS 합동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건 이해됐어요. 초록색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이 보라색 삼각형은 원래는 요 삼각형을 이제 변형시킨 거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나온 거니까 요 넓이와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은 원래는 얘를 변형시키는 거니까 이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두 배씩 했을 때, 그렇지. 요 작은 중간 크기의 정사각형과 요만큼의 넓이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도 사실 똑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얘도 지금 이 변과 요 변과 요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까지 쭉 끌어와줘요. 이렇게 끌어왔을 때 이 삼각형은 원래 요 삼각형하고 이제 넓이가 똑같지? 이쪽은 조금 더 이제 그 그림이 좀 얇아지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은 좀 다른 색깔로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씁시다.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또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요 점을 쭉 끌어서 여기까지 끌어줘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뾰족한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보여줄게. 요 노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그렇지, 똑같죠. 이번에 왜냐면 이제 요 변과 요 변을 각각 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각각 한 변씩을 끼고 있고요. 얘하고 얘가 같지. 그 다음에 긴 변은 요쪽 이 변과 요 파란색에서 요 변. 또 큰 정사각형이 한 변씩 끼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같고요. 그럼 또 사이각은 여기 요각하고 그리고 빨간색에서 사이각은 얘고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사이각은 여기인데 여기가 또 이제 직각이니까 직각에다가 중간에 끼고 있는 여기를 별이라고 하면은 90도 플러스 별이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직각이니까 90도 플러스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두 배를 해주면은 원래 분홍색 삼각형은 원래 요 넓이였으니까 얘를 두 배 하면은 요렇게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요 삼각형은 원래는 이 부분이었으니까 이것도 두 배 해주면 요 삼각형 요 직사각형 넓이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직사각형은 요만큼의 넓이와 같은 거고 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넓이와 같고 여기도 이 정사각형 넓이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은데 합치면은 가장 큰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는 얘 넓이와 같은데 이 넓이는 뭐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은 a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 넓이는 여기를 b라고 하면은 b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엔 좀 그림이 좀 많이 깔끔하게 됐다. 선생님도 이거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덜 지저분하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좀 그림을 딱 깔끔하게 그려서 설명하는 게 좀 됐네요. 피타고라스 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무릎이 너무 욱신거려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쓰냐? 근데 사실은 별로 안 써. 피타고라스 정리를 별로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피타고라스 수를 좀 이제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웬만한 피타고라스 수를 다 그냥 외워서 쓰게 돼 버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여기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가 이제 4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삼각형을 볼 때마다 요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냐?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얼마일까? 얘는 그냥 3대 4대 5인 거야. 3대 4대 5. 끝.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걸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은 3, 3은 9 플러스 4, 4, 16이니까 25가 되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가 이제 5가 나오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이제 수들의 이제 배열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자연수들의 배열. 그런 거를 이제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3, 4, 5, 3, 4, 5. 그 다음에 여기가 5면은 여기가 5일 때 5대 12대 13이 나와요. 5, 10이면은 여기가 13이 나와. 5대 12대 13. 확인해 보면 되지? 여기를 모를 때, 자, 이변의 5의 제곱은 25고요. 12의 제곱은 얼마? 144. 그래서 이제 제곱수들 이런 걸 이제 충분히 많이 이제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곱수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더하면은 169가 나오지. 169는 얼마의 제곱? 13의 제곱. 그래서 여기가 13이 나와. 항상 5대 12대 13. 자, 이것도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딱 나왔을 때, 이거 나왔을 때, 이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친구는 없다고 보면 돼. 그냥 바로 5대 12대 12 하고 바로 13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럼 나오지, 당연히. 그 다음에 사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웬만한 건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뭐 요 정도까지도 알아두면 좀 더 좋아. 이거는 추가 엑스트라 추가사항. 7대 24대 25예요. 여기가 7이고 요 길이가 이제 24일 때 여기가 25가 나와요. 77에 49 더하기 24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 46, 48, 96에 48이 되니까 576. 576 더해주면은 625가 되니까 625는 딱 25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때 오히려 7대 24대 25보다는 8이 더 잘 나와요. 8대 15대 17. 8대 15대 17이야. 여기가 8이고 얘가 15일 때 15의 제곱은 225죠. 88에 64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289가 나오는데 289는 딱 17의 제곱이지. 그래서 요 길이가 17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곱수도 한번 연습해 볼까? 11의 제곱 얼마요?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은 14의 제곱은 얘하고 얘 순서 바꾸면 돼요. 196. 15의 제곱은 225. 오케이. 16의 제곱은 256. 66에 36이니까 끝이 6으로 끝나야 되지. 256. 17의 제곱은 6이 나왔었지? 289. 18의 제곱은 이제 300 그대로 넘어가요. 끝자리가 88에 64로 끝나야 되니까 이제 324. 19의 제곱은 9981. 361. 잠깐 맞나? 헷갈렸네. 19의 제곱 잠깐. 9981. 8. 919. 361. 그리고 하나 더. 25의 제곱은요. 25도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25의 제곱은 625 사변 625가 돼요. 625 사변. 625 전쟁.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다 보면 이런 제곱수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도 알아야 되는 거야. 361 나왔을 때 이거 얼마의 제곱이지? 19의 제곱. 거꾸로 289 나왔을 때 얘는 얼마의 제곱이지? 17의 제곱. 이렇게도 거꾸로도 이제 딱딱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6은 16의 제곱.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외워지기도 하고 좀 이제 한번 이제 외워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쓰기가 귀찮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배웠으니까 요거에다가 추가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얼마다? 아니지.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굉장히 진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피타고라스 수는 이 숫자들의 배열이 이제 딱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킨 이제 자연수로 나왔을 때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데,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요거는 이제 직각 여기 45도 45도. 그래서 뭐 참고로 삼각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삼각비는 삼각형 사이의 길이 비예요. 정사각형을 절반 자르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네.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요각을 기준각이라고 하면은, 기준각 x라고 하면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를 그거를 사인이라고 불러요. 사인 x는 루트 2분의 1. 여기가 지금 이제 45도잖아. 그래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은 뭐냐면은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b야. 길이 b야. b, 말 그대로 b예요. 그걸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코사인 x는 똑같네.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는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의 길이비예요.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네요. 그래서 사인을 외울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사인 s가 필기체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s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c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요 필기체 t자 이렇게 그리잖아. t자 이렇게 t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면 좀 잘 외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그 나오는 거는 이제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이 60도, 60도, 60도잖아. 네. 여기에서 이제 이등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60도고 얘는 30도인, 우리가 많이 쓴 이제 두 개의 이제 삼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삼각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다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삼각비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요 한 변의 길이 2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성질에서 나오는데, 요 꼭지각을 여기에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내리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시켜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1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2고 1이면 6이 얼마일까? 요걸 x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2의 제곱 4는 이퀄 x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빗변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줘야 되지. 그러면 x제곱은 3이니까 x는 루트 3이지. 마이너스는 안 되고 당연히 양수니까 얘는 이제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b를 외우는 거야. 이것도 2대 1대 루트 3 나올 때마다 뭐 피타고라스 정 쓰는 게 아니에요. 2대 1대 루트 3.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하고요. 요 30도 60도 직각자리 요 삼각형에서는 빗변부터 시작해서 2대 1대 루트 3. 얘를 알면은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2야. 여기 60도 30도야. 이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1로 잡았을 때 얘는 여기는 빗변은 얼마다? 1대 2잖아. 얘의 2배예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는 1에 대해서 루트 3이니까 루트 3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참고로 이제 삼각비도 한번 해보면은, 자, 이번에 이제 60도라는 게 각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전형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에서 나오는 이 각들 30도, 45도, 60도 요걸 이제 특수각이라고 해요. 예은이가 좀 졸리구나. 그래요.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60도, 사인 60도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사인은 이렇게 필기체 S니까요. 빗변분의 높이네. 그래서 2분의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이 삼각형 그려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니까 아직은 뭐 여유가 많이 있지. 당분간 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코사인은 이렇게 C자를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즉 빗변분의 밑변이야. 그러면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 되는 거죠. 탄젠트 60도는
C자를 이렇게 그리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치 루트 3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30도를 기준으로 하면 또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의 값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30도는 여기서 얘에서 이렇게 S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때는 얘가 빗변분의 높이,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야. 뭐 이것도 한번 이제 써보고 갑시다. 이왕 4개가 나왔으니까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높이에서 2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 30도는 요 30도에서 이렇게 C자를 그려주면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 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하고 이렇게 같고요.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와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똑같이 루트 3이에요? 아니에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요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치 루트 3분의 1이 돼요. 참고로 이렇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다 못 나왔냐면 이게 1대 1대 루트 2 그리고 요 30도 60도 직각자리 삼각형에서는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언제 씁니까 도대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문제를 피타고라스 수로 그냥 비로서 해결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된다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때 쓰냐 하면은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을 때 써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았을 때 3, 4 그리고 x 빗변이 x일 때 x를 구하시오 할 때 아니 그거는 뭐 방정식도 아니지. 3, 4에서 이건 뭐 x로 잡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5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생겼는데 요 변의 길이가 x고 얘는 x 플러스 1이에요. 얘는 x 플러스 3이야. 이런 경우에 x 값을 구해야 돼. 각도도 몰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이게 뭐 2대 1대 루트 3인지 1대 1대 루트 2인지 아니면 3대 3대 5인지 뭐 5대 12대 13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미지수를 포함한 요 변의 길이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서 방정식화해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를 빗변을 제곱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3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이걸 좀 전개를 해주면은 2차 방정식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요 길이가 그냥 얘를 여기는 x 플러스 2고 여기는 3이다 이러면요. 그러면은 이제 2차 방정식까지 가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이제 좀 더 일찍 나올 수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은 얘를 제곱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3, 3은 9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전개하면은 x 제곱이 날라가 버려.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 제곱 플러스 9가 돼서 양변에서 x 제곱이 지워져 버리고 그러면은 4x는 9에서 4 빼면 5가 되니까 결국 x 값은 4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응? 어디가 이상해요? 그 저기 4x가 왜 생긴 거예요? 요거요? 네. 이게 이제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야. 이제 제곱하면은 x 플러스 이게 이제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 제곱 외우는 겁니다. 왜 그렇냐? 전개 보면 알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개할 때는 이렇게 곱하고 분배를 해주는 거지.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ab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은 ba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b 제곱이 되는데 ab나 ba나 똑같은 거니까 ab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게 완전 돼요. 그래서 이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예 곱하기 예. 그럼 2x의 2배니까 4x가 되고 뒤에 2는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막 자유자재로 계산을 하려면은 곱셈 공식을 필수적으로 뭐 이제 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지. 그때 이거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걸 또 x 플러스 2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는데 시간 벌써 더 훨씬 많이 쓰잖아.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진짜 이제 1분 1초를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선생님이 비법을 알려줄 거예요.
비법 책을 이제 만들어서 샀어. 이제 고등부를 지금 고등부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고등부가 생기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대비한 이제 자체 교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옛날에 이제 선생님 그 고등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그 학원 강사 생활을 고등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은 가르치질 않았어. 그냥 고등학생들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공부방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진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지. 초등학교 꼬맹이들부터 해서 예은이도 그때 3학년 돼가지고 왔었고 진짜 예은이 꼬맹이 3학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돼. 얘는 3학년 되고 싶다. 엄청 귀엽어요. 지금도 귀엽지만은. 어떻게 생겼어? 응? 나처럼.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사진 보면 알지. 너 3학년 때 사진 있어? 있지. 나도 있어. 그럼 없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 과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진짜 정석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피타고라스 수로에 의해서 바로 답이 탁탁탁 나오냐. 자, 41페이지 봐봐요. 조금 이제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인데 쌤,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그냥 x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x값을 구하라는 거야. 1번 x 얼마다? 12 끝. 왜냐? 5대 12 대 13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썼어요? 안 썼지? 2번 이거는 쓰는 거죠? 이거는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2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5의 제곱에서 5, 25 빼기 3루트 2를 제곱한다. 여러분들 3루트 2 제곱하면 얼마인지 알까요? 이제 해본 적 있나? 3루트 2를 제곱한다는 거는 요 3도 제곱이 되고 루트 2도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겠지?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지수가 요 3도 제곱되고 루트 2도 제곱이 되는데 루트 2는 제곱하면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그대로 방탈출해서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2니까 18이에요. 그래서 5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 3루트 2를 제곱한 게 18이니까 빼주면은 얼마야? 7이 나오지. 7. 그러면 x는 얼마다? 루트 7. 루트 7이 되는 거지. x의 제곱이 7이 되는 거니까 x는 루트 7. 그렇지. 이런 경우는 뭐 피타고라스 수에 딱 적합하는 그런 비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네요. 3번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5, 5. 그러면은 1대 1대 몇이라고요? 1대 1대 아니지. 1대 1대 루트 2. 그러면은 요 5가 지금 1에 해당하니까 5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니까 1 곱하기 루트 2인데 1 대신에 지금 이제 5가 들어간 5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대 1대 5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 안 썼지. 그 다음에 4번.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쓸까요? 3대4.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안 써요. 3대 4대 5에 해당하는 거야. 8. 여기가 3대 4대 5.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3, 4, 5가 아니잖아요. 3, 4, 5가 아니라 이렇게 2배가 됐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 그걸 이제 알려줄게요. 8 아니에요? 8. 8인데 그 8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처음에 3대 4대 5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2배가 됐잖아요. 변의 길이가. 그러면은 각각이 2배, 2배, 2배가 됐지. 이런 2를 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비례상수라고 해요. 3대 4대 3대 4대 5인데 각각의 전항 후항들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이게 6대 8대 10과도 같고 3배씩 하면은 9대 12대 15하고도 같고 이런 식이잖아. 모두 이제 다 똑같은 이제 비례식이 성립이 되잖아. 그럴 때 이 전항 후항 뭐 이게 세 개 항이니까 어느 걸 전항 후항이라고 하기가 그렇지만은 똑같은 x를 곱해줬다.
4. 그러니까 3대 4대 5는 다 3x 대 4x 대 5x와 같은 거지. 이런 x값을 이제 비례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비례상수인 얼마? 2를 써줘. 그 다음에 3대 4대 5니까 딱 4를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2, 4, 8이 되는 거지. 만약 이런 것도 그렇지? 여기가 4하고 2다 이러면요. 이게 2대 1이잖아. 2대 1대 루트 3이거든요. 2대 1대 루트 3. 그런데 2가 될 게 4가 됐고 1이 될 게 2가 됐으니까 지금 2배씩 됐잖아.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2라는 거야. 그럼 일단 비례상수 2를 먼저 써준 다음에 원래 비에 해당하는 2대 1대 루트 3에 루트 3을 써주면은 요 변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처리가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여기는 5, 7이니까 이거는 5대 몇 대 7? 이런 건 없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은 얘를 x라고 했을 때 6번이에요. 양가로 6번. 5번은 3, 요거는 3대 3으로 2대 3이구나. 2대 3이니까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겠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이쪽이 이제 9고 얘가 이제 6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될 때도 이 숫자를 이제 다 쓰지 말고요. 6하고 9는 약분하면은 326, 3319, 326, 3319, 2대 3이잖아. 거기에 지금 2배씩이 됐죠. 똑같이 3배씩이 돼 버렸네.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3인 거예요. 비례상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요 가장 간단한 숫자의 비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켜. 그러면 여기가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하면은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3루트 13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 큰 숫자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 변의 길이 제곱은 이걸 x라고 하면요. x의 제곱은 66에 36 더하기 99, 81이 되니까 요게 얼마입니까? 117이 되지? 117이 얼마의 제곱인지 알아요? 모르겠지? 그리고 얘는 제곱수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x는 루트 117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계산하는 걸 아직은 안 배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제곱수를 뽑아내야 돼. 117은 얼마 곱하기 얼마일까? 어떤 제곱수, 뭐 제곱수 4 곱하기 얼마라든지 3, 3은 9, 9 곱하기 얼마라든지 4, 4, 16 곱하기 얼마라든지 이런 걸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곱수 하나를 뽑아내서 이게 뭐 x제곱 곱하기 a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면은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는 항상 방탈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루트 안에 제곱수 4가 있으면은 얘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루트 밖으로 나와서 2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x만 밖으로 나가. 그리고 a는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얘는 9 곱하기 얼마인 거예요. 9로 나누면 얼마가 돼? 9일은 9, 9, 3, 27이지. 9의 제곱. 아니 잠깐만. 9 여기가 9일은 9, 9, 3, 2, 13이네. 9 곱하기 13이네요. 117이 9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여기서 9가 제곱수니까 즉 3의 제곱 곱하기 13이다. 3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3루트 13. 그래서 얘하고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117을 만들고 나서 이 과정을 거쳐서 3루트 13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처음서부터 여기가 6과 9면은 비례상수가 3이니까 3을 일단 써놓고 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빈 2대 3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2는 4 더하기 3, 3은 9니까 바로 3루트 13. 훨씬 쉽게 나오는 거지. 비례상수를 잘 써먹어야 돼. 비례상수를. 피타고라스 정리 쓸 때. 자, 거기 2번 그 아래 번호도 없지? 번호도 잘렸는데 다음 그림에 이제 직각삼각형 ABC에서 x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런 케이스가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 변의 길에 막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x 플러스 2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6번이요? 6번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6번은 이거는 비례상수도 없지? 그냥 빗변이 7이고 5고 여기가 x예요. 5대 몇 대 뭐 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피타고라스 정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x제곱은 빗변이 아닌 변 구할 때는 빗변 길이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7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7. 왜냐하면은 만약에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게 x고 여기가 5고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이다 그러면요. 이럴 때는 x제곱은 이퀄 5, 25 더하기 6, 6에 36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그대로 써보면 7의 제곱은 7, 7에 49는 5의 제곱 5, 25 더하기 x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x제곱은 구하려면은 49에서 이 25를 이항해서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 아닌 거 구할 때는 빗변 길이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인 2를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x제곱은 7, 7에 49 빼기 5, 25가 되니까 그럼 24잖아요. 그래서 x는 얼마다? 루트 24인 거야.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두고 요거는 사실은 또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24가 4 곱하기 6이거든요. 4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 6이 돼요. 정리하자면은. 왜 그러냐? 루트 24는 여기서 제곱수를 뽑아내면요. 24 전체가 제곱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4 곱하기 6인데 이때 이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6인데 나중에 배우지만은 이제 루트 안에 이렇게 두 개 숫자가 곱해진 거는 이건 두 개의 루트로 분리할 수가 있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6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거기에서 2가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2 루트 6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런 얘기하는 게 뒤에서 배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지금 포함해서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걸 하면서 우리가 요거 이제 풀 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과정도 하나하나 이제 거의 뭐 한 단원을 할애해가지고 막 설명이 나오고 그러거든. 요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제곱근의 이제 계산에서 근호를 포함한 이제 시계 계산 이런 부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라이트센 문제를 풀 때 훨씬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예. 오늘 벌써 막 이런 것까지 막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다예요? 아니요. 그럼 오늘 개괄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이걸 또 하진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좀 연습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 거 질문하시고. 이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지금 이제 다 우리 지금 본론은 이제 이 무리수 제곱근을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일단 본론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냐면은 이런 게 진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라고 했지. 요 1번 보면은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 x 플러스 1에 그리고 얘는 이제 x고 여기는 8이에요. 그 이거는 뭐 1대1대 루트인지 뭐 2대1대 루트 3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이제 b를 가지고 변 사이의 길이 b를 가지고 써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쓰자면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얘는 x 제곱 플러스 8, 64,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3학년 2학기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거 배웠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나온 문제예요. 곱셈 공식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을 얘는 아까 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완전 제곱을 시킬 때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2x.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2의 제곱.
얘가 x제곱 플러스 64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는 4x 플러스 2의 제곱은 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는 x제곱 플러스 64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변에 x제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 버리죠. 지워져 버리지. 그래서 그럼 이제 4x가 60이 되니까 그치 x는 15가 나오죠. x제곱도 아니고 그냥 x가 15가 딱 나오네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인데 역시 변의 길이들이 미지수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 풀다 보면은 도형 문제가 자꾸 이제 방정식으로 바뀌어 버리지. 그래서 뭔가 모르는 변을 스스로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지 않더라도 이 변의 길이를 모르겠는데 얘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상이 지금 직각삼각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면은 요 중에 한 변을 이제 미지수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빗변의 길이를 x로 잡았는데 그럼 여기가 뭐 빗변 길이보다 1이 적더라. 그럼 얘는 이제 x-1로 하고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럼 빗변은 x니까 x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 25 더하기 x-1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아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d의 거 제곱인데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요. 이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의 중간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플러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a제곱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5 플러스 앞에 거 제곱해주면 x제곱이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2배의 얘 곱하기 얘 하면은 2x가 되고요. 뒤에는 1을 제곱해주면 1이 되는 거지. 여기에 좌변은 x제곱.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x제곱이 날아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x는 26. 그래서 x는 13. 그렇지. x는 13이 나오게 되네요. 할만하나요? 조금 응용된 문제가 있어요. 그 아래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다음 그림에 직각삼각형의 위치에서 뭐 그렇겠지? 보나 D를 몰라도 뭐 보나마나 x값 구하라는 그런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 또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얽혀 있.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직각삼각형 있는데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게 아니지. 왜냐면 요 길이가 4고 얘가 5기 때문에 3대 4대 5란 말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피타고라스 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3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8이 여기가 8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x. 그러면 여기가 4, 8은 1대 2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는 아니고 여기가 2배, 여기가 만약에 얘의 2배다라면은 이게 여기가 8이라면은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이제 8, 여기가 4 루트 3이 되면은 딱 맞는데 1대 루트 3 그럼 여기는 딱 2배 이렇게 맞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4, 8이면은 비례상수가 얘는 4 곱하기 1이고 얘는 4 곱하기 2니까 비례상수가 4예요. 그래서 일단 4를 먼저 쓴 다음에 루트의 예제곱 플러스 예로 가면 되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으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가서 4 루트 5가 되는 거지. 하고 보니까 2대 1, 2대 루트 5도 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뭐 그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케이스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뭐 그렇게도 이제 뭐 그렇지 이렇게도 되긴 해요. 여기가 2고 1이면은 항상 여기는 5가 루트 5가 나올 수밖에 없지. 2대 1대 루트. 근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각도가 어떤 특수 각도 아니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 같은 경우는 2대 1대 루트 3은 딱 여기가 60, 30도, 60도 이런 특수각이 나오는 아주 의미 있는 직각삼각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거는 뭐 이 각도도 별 의미 없는 그냥 뭐 대충 나오는 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외워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야지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암산으로 되잖아요. 루트 씌워놓고 예제곱 플러스 예는 금방 루트 5 나오지. 이런 경우는. 예은아. 정답이 4루트 2. 맞아요. 정답 4루트 2. 2번은 2번도 간단히 빨리 한번 봐볼까요? 2번은 이제 둘 다 특수각에 해당해. 왜냐면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b지? 그러니까 여기는 2에 해당할 거야. 2대 1대 루트 3에 딱 맞는 거지. 결국은 우리는 여기는 각도가 안 나와 있지만 각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특수각비를 만족하는 그런 삼각형은 여기가 30도고 얘가 60도다. 이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변의 길이 b를 통해서 거꾸로 각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특수각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는 이제 2대 1이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변의 길이가 4요. 뭐야? 4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이 경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4 루트 2가 되는 거지. 두 문제 쓰는데 이거하고 이거 보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도 안 썼죠? 다 그렇게 이제 B로 처리해야 딱딱딱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